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일시적인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적이요?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노화의 도전을 겪고 있다면, 특히 전립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처음에는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 남성이 피해야 할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웰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무의식적으로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간단한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루틴을 변화시키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알림벨을 눌러 최신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공감이 가지 않으셨다면 제로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진 노인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말로 중요한데도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몸이 보내는 미세하지만 강력한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은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사소한 불편함이나 일상적인 변화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의 불편함이나 작은 불편함일 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초기 경고를 무시하면 훨씬 더 심각하고 심지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웰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깊은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 의미를 지닙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남성의 건강에서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식 시스템과 많은 신체 과정의 전반적인 기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시하면 전립선은 조용하고 교활한 문제로 변할 수 있으며 남성의 활력, 존엄성, 그리고 평화를 서서히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상태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될 수 있으며 조용히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한 초기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전립선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과 정서적 세계에 충격파를 줄 수 있는 진단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깊은 영향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며 두려움, 혼란, 그리고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 외에도 노인들이 자주 겪는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는 불량한 영양 섭취입니다. 가공된 기름진 음식과 소금이 가득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편안하거나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신체의 조직뿐만 아니라 전립선에도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 증가나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장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 빠질수록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미쳐 피로감, 불편함, 그리고 무기력함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매 끼니마다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 신선한 과일, 전곡,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전립선 문제와 관련된 건강 문제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의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몸을 영양 공급할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이라는 조용하고 종종 보이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을 피하고 정적인 상태에 머물고 싶어지는 유혹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립선, 순환, 그리고 신체의 전반적인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명백하지 않습니다. 정적인 생활 방식은 단순히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과 기능에 필수적인 혈액 순환을 저해합니다.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가장 간단한 행동, 즉 몸을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산책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골반 부위의 압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혈류를 증가시켜 장기 기능과 에너지 수준을 개선합니다. 운동은 여러분의 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여러분이 돌봄과 주목, 활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용한 확인입니다. 몸에 신뢰귀 기울이고 신중한 식단 선택을 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만듭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고통을 예방하고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며 새로운 힘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노력이라도 더 밝고 건강한 미래에 기여합니다. 오늘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에 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존중하는 행동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다짐입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진 노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종종 간과되는 탈수의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액체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주로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배뇨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전립선 건강과 전체 배뇨 시스템의 웰빙에 있어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몸이 충분한 물을 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광범위합니다. 소변이 더 농축되어 방광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농축은 기존의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켜 불편함과 긴급함, 심지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은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을 저해하여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추가적인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분 균형에 의존하는 전립선은 몸이 제대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증상이 악화되고 건강이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몸을 압도하지 않고 수분을 유지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량의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페인이 없고 설탕이 없는 자연 허브차나 희석한 과일 주스도 필요한 수분을 얻는데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몸을 적절하게 수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설탕 음료나 과도한 카페인의 부작용 없이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양육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수분 섭취는 전립선 건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순환을 개선하여 필수 영양소와 산소가 장기에 도달하게 하고 노폐물 제거를 촉진합니다. 적절한 양의 올바른 액체로 몸을 영양 공급함으로써 노인은 활력 증가, 에너지 개선, 그리고 더 큰 정신적 명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의 조화를 회복시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덜 힘들고 더 쉽게 작동하게 합니다. 반면 몸을 탈수시키는 음료의 과도한 소비를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알코올 음료는 자극적인 효과나 맛 때문에 자주 즐겨지지만 이들은 실제로 체액 손실을 증가시키는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배뇨 문제를 악화시켜 몸을 지속적인 탈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에너지나 이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수분 섭취에 대한 영향은 해롭습니다. 특히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적절한 음료를 선택하는 간단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 즉 수분 공급이 되는 액체를 적당한 양으로 선택하고 몸에서 소중한 액체를 빼앗는 음료를 피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은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활력, 이동성,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의 작은 결정이지만 지속적인 웰빙에 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몸과 마음이 더 큰 조화 속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진 노인이 피해야 할 세 번째 필수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무해하거나 편리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것은 방광과 전립선 모두에 깊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웰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의 연쇄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인컨베니언스가 아닙니다. 이는 전체 배뇨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방광이 소변을 참는 것이 너무 길어지면 방광이 늘어나고 약해지기 시작하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편안한 용적을 초과하여 채워지면 골반 부위의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추가적인 압력이 증상을 악화시키고 불편함과 통증, 그리고 배뇨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커진 전립선은 빈번한 배뇨나 약한 소변 줄기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번호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변을 반복적으로 참는 것은 방광 근육을 약화시키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육과 조직은 자연적으로 덜 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방광이 비우는데 덜 효율적이 되면 소변이 내부에 갇히게 돼 배뇨 유지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는 향후 더 빈번한 화장실 방문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방광을 실제로 비우는 데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요로 감염, 방광 결석 및 기타 합병증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을 더욱 약화시키고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참는 것은 과민성 방광 증후군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배뇨 욕구를 특징으로 하며 종종 경고 없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는 불안과 지속적인 긴급감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간단한 활동조차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과민성 방광은 증상을 악화시켜 화장실 방문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릴리프를 찾기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뇨 욕구와 자의적으로 소변을 볼 수 없는 것은 좌절감, 수치심, 그리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에 가장 우려되는 위험 중 하나는 방광 내에서 박테리아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변이 방광에 정체되면 해로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빠르게 증식하여 감염과 염증을 유발하며 기존의 전립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요로 감염은 특히 노인에게 위험한데 그들의 면역 체계가 감염을 퇴치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장기적인 질병과 더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은 신장이나 혈류로 퍼져 전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의미 외에도 소변을 참는 것은 깊은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급히 찾아야 하거나 요실금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한 불안, 수치심, 그리고 좌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무력감, 고립감, 그리고 웰빙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긴장은 신체적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통의 피드백 루프를 생성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에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정기적이고 일관된 화장실 루틴을 설정하는 것은 노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예방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즉각적인 배뇨 욕구가 없을 때도 하루 동안 정기적으로 방광을 비우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천은 전립선과 방광에 과도한 압력을 피하고 감염의 위험을 줄이며 방광 근육이 강하고 기능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전문가들은 방광을 완전히 비우도록 장려하는 빈번한 화장실 방문을 위한 일정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방광이 과도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완전히 비워지도록 하는 균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하루에 2~3시간마다 리듬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건강하고 일관된 배뇨 패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정기적인 화장실 휴식은 불편함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방광 건강을 증진시켜 몸의 배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신체의 신회 즉시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감이 느껴지면 비록 미미하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편리함을 위해 화장실 방문을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방문이 더 빈번하거나 긴급해지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소변을 참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유혹적일 수 있지만 자는 동안 방광이 소변을 너무 오래 참게 하는 것은 특히 아침에 배뇨 유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작은 행동을 일관되게 취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배뇨는 방광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요로 감염, 과민성 방광, 그리고 전립선 합병증과 같은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악화를 예방합니다. 루틴을 설정하는 것은 사소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함, 기능, 그리고 삶의 질을 보존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화의 큰 그림에서 몸의 자연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회 즉시 반응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결정들이 장기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중한 조정을 통해 노인들은 불필요한 불편함을 피하고 심각한 건강 합병증을 예방하며 앞으로의 세월 동안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광과 전립선의 적극적인 관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건강하고 편안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진 노인이 피해야 할 네 번째 중요한 습관은 적절한 의학적 지침 없이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통증과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노인들이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 의약품, 진통제, 항염증제,
심지어 자연 보충제를 찾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무해해 보이거나 즉각적인 완화를 위한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는 잘못 사용될 경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와 항염증제는 종종 관절 통증이나 배뇨 불편함과 같은 일반적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전립선 건강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은 기존의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염증을 증가시키거나 전립선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의 미세한 균형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약물은 이미 배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소변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저해하여 배뇨 유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 보충제조차도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숨겨진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배뇨 건강이나 염증을 위해 홍보되는 많은 보충제는 다른 약물이나 치료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섬세한 건강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학적 지침 없이 약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중요한 증상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통제나 항염증제는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의 경고 신호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기 개입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하여 의료 제공자가 전립선 관련 질환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거나 합병증을 제때 파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완화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의 기회가 사라져 전체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은 골반 부위의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순환이 좋지 않으면 배뇨의 어려움, 불편함, 염증 등 다양한 전립선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소변 흐름을 방해하여 방광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보유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키고 요로 감염이나 방광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을 가리는 악순환과 순환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결합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열쇠는 새로운 약물, 일반 의약품 또는 자연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의 의학적 지침을 받는 것입니다. 약물에 대한 몸의 반응은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한 개인에게 효과적인 것이 다른 개인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과 같은 민감한 상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추천하며, 개인의 병력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계획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도록 보장하여 부작용이나 불필요한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번호 2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책임감 있는 약물 사용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개인들은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관리된다면 약물은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여 최상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삶의 질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 문제와 같은 섬세한 상태를 관리할 때는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지침을 구하며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노인이 전립선 건강을 자신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진 노인이 피해야 할 5번째 중요한 습관은 중단 없이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특히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앉아 있는 것은 무해한 활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해해 보이는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일상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불편한 의자나 팔걸이에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골반 지역의 압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은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건강한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전립선이 부풀어 오르거나 불편함을 느끼기 쉬워지며,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과 같은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불편함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이 삶의 일상이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의 결과는 누적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 지역과 전립선에 대한 손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경직과 근육 약화의 위험 증가입니다. 몸이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특히 하체와 골반 지역의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덜 유연해집니다. 이러한 움직임 부족은 경직과 나쁜 순환을 더욱 악화시켜 통증, 불편함, 그리고 배뇨의 어려움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적인 행동은 체중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신체 활동조차도 순환, 염증, 그리고 전반적인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전략 중 하나는 하루 동안 정기적인 움직임 휴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매 50에서 6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깐의 스트레칭이나 방 안을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러한 짧은 휴식은 골반 지역에 쌓인 압력을 완화하고 순환을 회복시키며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혈액과 체액의 정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순환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정기적인 움직임은 신체의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계 자극을 촉진합니다. 림프계는 독소, 노폐물, 그리고 체내의 과도한 체액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림프 배수 기능이 향상되면 전립선 건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과 웰빙에도 기여합니다. 몸은 염증과 싸우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향상되며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변화가 큰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 시간 일어나거나 스트레칭 하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실용적인 해결책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에 전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어나서 움직이고 몇 가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앉아있는 것의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순환을 개선하고 불편함을 줄이며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 짧은 산책을 추가하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안이나 정원에서 몇 분간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 그리고 관절에도 이롭게 작용하여 건강과 웰빙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걷기는 일상생활에 쉽게 포함될 수 있는 저충격 운동으로 이동성, 유연성, 그리고 정신적 명료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움직임 휴식을 포함하는 것의 누적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들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순환을 개선하며 해독을 촉진하여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 결과 노인은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의 장기적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활동적이며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움직이고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노인은 전립선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은 자주 간과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급격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움직임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립선을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높은 수준의 편안함과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진 노인이 피해야 할 6번째 중요한 요소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음료를 통해 휴식을 취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있지만 알코올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진행 중인 치료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알코올이 전립선을 자극하고 빈번한 배뇨,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데 어려움, 심지어 골반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미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정기적이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자극 외에도 알코올은 의학적 치료와 약물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립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증상을 관리하거나 근본적인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은 이러한 약물의 효과에 간섭하여 완화를 제공하는 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알코올은 해로운 상호작용을 일으켜 의도된 이점을 감소시키거나 추가적인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립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알코올을 추가하는 것은 치료를 복잡하게 만들어 원하는 치료 결과를 얻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탈수 효과도 큰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액체이지만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어 소변 생성을 촉진하고 체내 수분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미 탈수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알코올은 배뇨 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탈수는 소변 내 독소 농도를 증가시켜 방광과 전립선에 자극을 주고 신장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체액 균형을 유지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며 나이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 과부하는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체 배뇨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연쇄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취약한 노인에게 알코올의 영향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노화된 몸은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신장이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을 탈수, 순환 불량, 그리고 독소 축적의 해로운 결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알코올이 전립선과 배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심각할 수 있으며 전립선 상태의 진행을 가속화하고 다른 건강 문제의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개인에게는 적당한 음주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지침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가 알코올을 적당히 소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권장 한계를 준수하고 몸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거나 약물에 간섭하지 않는 소량의 알코올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우선시하고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항상 가장 좋습니다. 알코올에 대안으로는 건강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옵션으로 알코올 음료를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허브차, 카페인이 없는 음료, 희석한 과일 주스는 수분을 유지하면서도 탈수를 초래하지 않는 상쾌한 대체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전립선과 방광에 부드럽고 적절한 체액 균형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자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최적의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신장이 해독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많은 허브차는 전립선 건강에 더욱 이로운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번호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결국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열쇠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허용되는 경우 알코올 소비를 조절하고 건강한 대안으로 수분을 우선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노인들은 전립선과 배뇨 시스템을 보호하면서도 즐거운 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의 해로운 영향을 피하면서 삶을 즐기는 것은 건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한 음료 선택, 알코올 섭취 조절, 그리고 단순히 수분을 유지함으로써 노인들은 활력, 에너지, 그리고 편안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소비의 적극적인 관리는 다른 생활 습관 변화와 함께 전립선 건강을 우선시하여 노년기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립선 문제를 가진 노인이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7번째 중요한 요소는 성활동의 빈도와 방식입니다. 성건강은 전반적인 웰빙의 중요한 부분으로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의 이로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립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활동을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성기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부적절한 관행이나 과도한 성활동은 증상을 악화시켜 자극, 불편함, 그리고 배뇨의 어려움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경우에 따라 성활동이 기존의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립선이 이미 커지고 염증이 있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특히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활동이 추가적인 자극이나 부풀어 오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불편함과 증상, 즉 사정시 통증, 배뇨 긴급성 증가 또는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데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성활동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몸이 반응하는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활동이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은 성활동의 안전하고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개인의 특정 상황을 평가하고 전립선 문제의 심각성, 사용 중인 약물, 그리고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성에 대한 최선의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활동 중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전략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휴식을 취하거나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특정 자세를 사용하거나 성활동의 빈도를 조절하여 적절한 회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활동을 완전히 하지 않거나 장기간 성적으로 비활동적인 것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성활동이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골반 지역에서의 움직임이나 자극이 부족하면 정체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포함한 골반 지역은 규칙적인 혈류와 활동의 혜택을 받습니다. 신중하게 수행된 성건강은 골반 지역의 순환과 근육 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전반적인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절제가 핵심이지만 과도한 활동과 완전한 회피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는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규칙은 몸의 신호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활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면 이러한 신호를 존중하고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파트너와 열린 소통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필요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은 성이 삶의 긍정적인 부분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소통은 특히 중요하며 건강과 웰빙을 우선시하는 편안한 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약하자면 성 건강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유지해야 하며 전립선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쁨, 연결, 그리고 웰빙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에게 있는 골반 건강을 지원할 만큼의 활동과 기존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 만큼의 절제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의 전립선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 편안함, 그리고 정서적 웰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신중한 수분 섭취, 영양, 운동, 그리고 성활동과 같은 일상 습관의 작은 조정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균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령에서의 건강은 단순히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루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지침을 구함으로써 치료되지 않은 전립선 문제의 한계를 넘어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저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를 남기고 이러한 팁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최고의 관리가 필요하며 저희는 여러분이 이 여정을 통해 안내할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함께 돌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전립선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몸에 신의 귀 기울이는 것, 수분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규칙적인 움직임의 필요성. 이 모든 단계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실천하기로 결심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루틴에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화의 기쁨과 도전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건강 및 관계 팁을 더 많이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